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일본을 방문합니다. 도착 첫날 바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만찬도 함께 하는데요. 두 정상이 역사 인식의 차이라는 걸림돌을 넘어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 한일 참 멀고도 가까운 나라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 민주당 대표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를 이제 비판을 강하게 했는데 최근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를 보니까 조금 입장이 바뀐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한일 관계 좀 순조롭게 지금 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상황이? 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서도 그랬고 또 취임하고 나서도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보냈고요. 예. 최근에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그러한 기조를 유지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일본에서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면 한국이 다시 반일적인 어떤 색채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어떤 우려가 상당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좀 불식시켜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본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러한 게 좀 유지가 되다 보면 아무래도 한일 간의 현재의 그 좋은 흐름들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이번 요미우리 신문 기사의 가장 핵심적인 게 위안부 합의와 징용 배상 간의 이 국가 간 합의는 지켜야 된다.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이 상당히 일본 정계라든지 국민들한테 조금 새로운 인식을 줬을까요? 이 부분이 이런 입장이?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정권에서는 기존의 위안부 문제라든지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일 거다라고 했기 네. 때문에 네. 그런 인식이 많았기 때문에 물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도 기존의 양국 간의 합의를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본을 방문하기에 바로 직전에 앞서서 이러한 그 기존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고 특히 요미우리 신문 같은 경우에는 일본 내에서도 이제 보수지로 좀 속하는 이런 그 언론사인데요. 거기에서 그런 목소리를 보였다라는 것이 일본에는 큰 반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재명 대통령이 또 얘기한 게 있죠. 과거사, 영토 문제는 원칙적으로 다뤄야 되고 사회, 문화, 경제는 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하겠다. 이 과거사 역사인식, 과거 역사인식의 차이 이런 게 굉장히 모든 한일 관계를 결정짓는 그런 주요한 걸림돌이었는데 이렇게 좀 분리해서 간다는 게 좀 가능한 얘기인가요? 사실 이게 기존에 이제 이전에 있었던 정권에서 얘기했던 투트랙과 마찬가지인데요. 역사와 역사 외의 문제를 분리해서 대응하겠다라고 했던 거는 이재명 정권에서 처음 이야기했던 거는 아닙니다. 그 앞에 정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사실 한일 관계, 지금까지 한일 관계를 보면 이러한 투트랙 접근이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측면이 많았죠. 원트랙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역사 문제와 역사 외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이 좀 냉정하게 바라보고 객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기조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 같고요. 네. 과거사 문제라는 거는 사실 모두가 만족하는 완전한 해결이라고 하는 거는 없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양국이 앞으로 어떻게 해서 관리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양국 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가로막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도록 네. 잘 양국이 좀 관리를 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이 양국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런 과제를 안고 이제 내일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가장 핵심적인 의제는 지금 뭐로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사실 이번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특히 미국을 가기 전에 먼저 간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정치 외교적인 의미가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간다는 면에서. 예. 네. 그리고 지금 이시바 정권의 이제 국내적인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시바 정권 굉장히 위태롭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다라고 하는 거는 양국의 국내 정치적인 어떤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한일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눈에 띄는 성과, 뭐 손에 잡히는 결과보다는 정치 외교적인 의미가 더 크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제를 안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갈등 현안보다는 이제 협력 의제가 좀 많이 다뤄질 것 같고요. 예. 뭐 최근에 이제 CPTPP 가입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예. 뭐 최근에 이제 한일 이란 포럼이라는 곳에서 11년 만에 공동 성명이 채택이 됐는데 여기에서도 한국의 CPTPP 가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CPTPP 환태평양 네. 경제 동반자 협정. 일본이 주도하는 경제 어떤 협력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CPTPP 안에 일본에서도 한국이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도 의제로 다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인적문화교류 차원에서는 지난 6월 한 달간 시행을 했었던 한국과 일본의 전용 입국 심사대회가 있었죠. 예. 이게 한 달 딱 그 한정해서 했던 건데 굉장히 좀 평가가 좋았고 또 한국에서 일본을 굉장히 많이 우리 국민들께서 방문을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을 좀 입국할 때 단축시켜주고 입국의 편의 이러한 것들을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광복절 경축사에서 인공지능, 공급망, 첨단 기술, 에너지 이러한 것들을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해서 한국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요. 예. 개인적인 바람을 좀 본다면 이러한 모든 의제들을 좀 포괄적으로 담아서 한국과 일본이 새로운 공동 성명을 내는 방향으로 좀 가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한일 간의 새로운 공동 성명 기대감. 네. 과연 실제 그렇게 이어질 수 있을지는 조금 이제 정상회담을 해봐야 되겠죠. 네. 아까 방금 언급하셨을 때 CPTPP, 일본이 주도하는 태평양 국가들의 이제 경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입니다. FTA와 같은 건데 국제 기구죠. 거기에 우리가 조금 뭐 적극적으로 가입할 의사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김정관 통상산업부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경제적 실익 그리고 중요한 농수산업 등을 감안해서 고려해서 가입 여부를 검토하겠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의제가 돼서 정말 깊이 있는 대화가 오갈 수 있는 정도까지 양국이 조금 입장이 좁혀졌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CPTPP에 대해서? 아직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양국 경제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예. 이게 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CPTPP 안에 들어간다, 가입한다라고 할 때는 기존에 이제 우리가 그쪽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교섭력을 좀 높일 필요는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일본이 들어오길 바래라는 상황을 만들어서 한국이 들어가는 거랑 우리가 너무 들어가고 싶어라고 네. 해서 들어가는 거는 교섭력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신중히 상황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지고요. 예.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도 특정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다거나 혹은 국내 시장에 피해가 올 수도 있고 또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로 인한 어떤 제도적인 제약이나 우리한테 규범을 준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그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러면 그때 나타날 수 있는 손익 계산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CPTPP의 어떤 그 흐름으로 가는 거는 좋은데 네. 한국이 조금 더 교섭력을 높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교섭력을 높여야 된다고 그랬는데 FTA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개방할 경우에 가입하게 되면 가장 쟁점이 될 수 있는 게 이게 농수산물 개방인 것 같습니다. 수입하는 우리가 개방을 만약에 가입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우리 농수축산업자들이 상당히 이제 반대를 할 가능성도 있는데 벌써 지금 수산물 일본에서 우리가 수산물 수입 지금 제한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제한하는 나라가 좀 별로 없는데 이 부분을 뭐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가 강하게 꺼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진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수산물 수산물 수입 금지했던 것 이제 풀어달라, 수입을 재개해달라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일본 입장에서는 요청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그 일본 내 많은 사람들이 저도 이제 전문가분들이랑 얘기하고 하면 착각을 하고 계시는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난해였죠. 일본에서 지지난해죠. 2년 전에 예. 그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 이후에 많은 나라들이 수입 금지를 했습니다. 네. 한국은 사실 수입 금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존에 수입 금지를 하고 있었고 이미 네, 하고 있었고 2011년도에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우리는 수입 금지를 하고 있는 품목이 있고 네. 그 부분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과학적인 어떤 그 근거 그거에 기반해서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수입 금지를 더 늘렸다거나 줄였다거나 한 거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몇 개 안 되는 유지한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중국 같은 네. 경우에는 전면 수입 금지를 했다가 이제 개방을 하죠. 이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이렇게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라고 하면 한국에서도 이제 수입 금지했던 거를 해제해라라고 얘기하는. 데 우리는 어디까지나 2011년도부터 했던 것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팩트가 좀 명확해야 될 것 이미 같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수산물 수입 금지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있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좀 다른 나라도 수입을 하니까 네. 한국도 조금 수입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얘기할 있잖아요. 수 있죠. 예, 그래서 일본에서는 요구하면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과연 수 받아들일 있다라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이 문제는 사실 정치 외교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네. 저는 생각이 들어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피해가 있을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있을지 없을지 알게 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좀 소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입장을 우리 정부도 이제 취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고 있네요. 아까 이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입지가 국내에서 조금 흔들린다는데 지난번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를 했잖아요. 한때 퇴진설이 나왔는데 지금 퇴진설은 좀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곧 퇴진하게 됩니까? 일본의 지금 정치 상황은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본에서 이제 지난 7월 20일에 참의원 선거가 있었고 자민당이 그야말로 참패를 했었기 때문에 그날 당장 퇴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시바 총리가 퇴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목소리를 내는 그룹이 있고 아니다, 더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또 여론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이시바 총리가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어떤 시기보다는 더 오래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다만 이게 앞으로 지속될지 혹은 뭐 8월, 9월, 뭐 11월 정도까지로 저는 보는데 그 안에 이제 그만두게 될지는 일본 정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대국 정상이 곧 퇴진할 것 같으면 정상 간에 맺은 합의라든지 이런 게 좀 의미가 없어질 것 같아서 곧 퇴진할지 모르는 정상과 합의를 뭘 할까? 이런 생각을 좀 들어봤고요. 그렇지만 더 오래 있는다 그러니까 한 가지 더 물어본다면 이시바 총리가 지난 패전 15일이죠. 패전 80년 연설에서 반성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국내 언론들이 굉장히 크게 보도를 했어요. 뭔가 큰 반성을 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됐는데 문맥은 뭡니까? 뭐를 어떻게 반성한다는 게 있습니까? 그냥 반성이라는 단어입니까? 정확히는 전쟁의 반성과 교훈을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한다. 그리고 비통한 전쟁의 기억과 부전의 맹세를 계승해 항구적 평화로 나아가겠다. 네. 부전이라고 하는 거는 전쟁의 전자를 쓰고 앞에 안일부를 쓰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러한 표현 자체가 사실 일본에서도 그 13년 만에 반성이라는 표현도 언급이 됐고 그래요? 예, 그래서 누구한테 어떻게 반성한다는 게 문맥은 뭐 분명치 않은데요. 전쟁의 반성만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일본에서는 사실 이시바 총리가 이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비판이 있었고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하나 또 있는 게 좀 짚어두고 가야 되는 게 이시바 총리가 이 얘기를 했던 거는 종전 80주년 전몰자 추도식이었는데요. 그렇죠. 여기서 연설이었죠. 그런데 이게 담화 형태는 아니거든요. 담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각에서 이제 결정을 내린 건데 우리말로 치면은 이제 국무회의에서 결정을 내려서 이게 내각의 입장을 내보내는 거죠. 근데 이거는 개인의 연설에서 나온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70주년 담화나 뭐 60주년, 50주년이랑은 좀 차이가 있기는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이시바 총리가 반성을 언급했다라고 하는 거는 예.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정말 중요한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을 하러 이제 바로 미국으로 날아가잖아요. 자 이번 정상회담 일본을 들른다는 것 자체가 아까 좀 의미가 있을 텐데 어떤 걸 일본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서로 협의할 일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걸 우리가 좀 얻어갈 수 있을까?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뭔가 좀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는 뭐 태도나 협상 태도나 방식 꼭 있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네, 우선 저는 이번 그 일본에 방문을 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전략은 굉장히 좋은 선택이다. 전략적으로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첫 번째는 우리 정부가 이제 대외적으로 어떠한 스탠스를 보여주는가라는 걸 좀 발신할 수 있고요. 일본을 중요시한다라는 거. 그리고 일본에게 있어서는 기존의 반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그게 아닌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상호 신뢰를 더 구축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한데 한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그 이동에 따라서 한일이 먼저 의제에 오를 거고 그다음 미국에 가면서 한미 그리고 한미일이라고 하는 의제가 자연스럽게 부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한일 관계의 안정화 속에서 한미일 협력을 공고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 가운데 주도적으로 하는 게 우리 정부다라는 거를 발신할 수 있는 효과가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상당히 전략적으로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네. 이런 가운데서 그 이시바 총리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을 먼저 만났었기 때문에 그렇죠. 또 경험자의 입장도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한일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한미일 협력을 좀 이끌어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사전에 논의를 하고 미국에게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적절한 한일 정상회담이고 이시바 총리한테 좀 한 수를 좀 배우고 가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내일 일본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이시바 총리와의 정상회담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